상태에서 통화를 될 거야. 오늘 다 한다. 진짜 아까 어떻게 60초까지 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자, 30번 문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다음 그림은 강한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 위에 자, 사각형의 도선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때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골라보도록 하자. 자, 지금 얘가 이동해 가고 있어요. 지금 진도를 왜 간다 했잖아. 아, 이쁘다 진짜. 에휴. 32분까지만 해요. 10시 32분까지 해줄게. 쌤이거 홍보하시면 안 돼. 버스 다 놓치고. 물프티비 홍보해주세요. 싫어요. 던지고 다니는 홍보지. 물프티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가 카페에 올릴게요. 나 또 끌려간다. 너 한 번 더 끌려가면 이제 유튜브 프로필 사진 좀 바꿔주세요. 맞아요. 진짜 일단 그거부터 잘 먹어. 다니는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그거 있죠. 뭔지 알잖아. 그 낚시. 물범 캐릭터나 그런 거. 물범 캐릭터. 쌤 그림 잘 그리니까 물범 캐릭터 하나 그려서. 아까 그 범이 얼굴. 출판도 한 번 더 해주세요. 범이 얼굴 넣으면은 유튜브에서 퇴출당해요. 맞아요. 술방 한번 줘야 되죠. 술빵 보고 싶어요. 그거 노란색 때 먹어요. 혐오동물 올려놓는다고. 퇴출 이쪽 방. 술빵 해주세요. 보고 싶어요. 라이브라는 방도 해주세요. 술빵 하실 때 비커로 드셔주세요. 반대빵 할 때 아프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유튜브 중지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사각형이 여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얘가 이쪽을 지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속이 점점점 증가하잖아요. 그쵸? 자기장의 세기가 점점 세지지. 그럼 자속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를 싫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되겠지. 그래서 이곳을 지나갈 때는 이 방향으로 흐르게 돼요. 자, 이번에는 얘가 이쪽에 걸쳐 있을 때를 한번 살펴보자. 자, 이쪽에 걸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쪽의 자속은 어떻게 돼 버립니까? 이 부분의 자속은 어때? 감소하지. 감소하니까 얘는 이 방향으로 흐르려고 하겠지. 미안해. 이 부분도 어떻게 되니? 이거는 애매한데? 자기장이 세지고 면적이 증가해갖고 와,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해볼까? 감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감은 가을에 생기잖아. 자, 이곳의 임의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와, 이거 적분 써야 되는데 왜 이런 무식한 문제를 냈을까? 얘는 한번 적분을 써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값을 한번 살펴볼게요. 임의 위치에 대해서. 자, 얘는 지금 이거 감 갖고 힘든데 요 거리를 어리라고 할게. 이 부분에 대한 값만 일단 볼게. 어리라고 한다면 얘는 이런 특성이 생기게 돼요. 자기장 B라는 녀석은 K 곱하기 얼분의 I라는 값이 생기고요. 저 녀석에 대한 아주 작은 면적을 얘기하면 얘는 D얼이 되는데, 자, 변의 길이 L이라고 한다면 아주 작은 면적은 얘는 L 곱하기 D얼이 돼버려요. 그렇다면 이곳에 대한 자속은 phi b는 인테그럴 b 도트 da가 돼버리는데 같은 방향이니까 빼버릴게요. 그럼 ki 곱하기 l 곱하기 인테그럴 얼분의 d얼이 돼버리는데 이 크기는
0에서 어디까지? 임의 위치까지인데 요 길이를 뭐라고 할까? 들어가는 동안에 x라고 하자. 그렇다면 얘는 k 곱하기 i 곱하기 l 곱하기 ln이라는 함수가 나와요. ln이라는 함수 나오는데 얘는 ln x가 되겠네. 이 위치에서. 그 다음에 이 반대쪽에 있는 i는 자 얘는 자속이 어떻게 되지? 이런 크기를 갖고 있고 x에 따라서 점점점 자속이 증가하네. ln 함수라 증가해. 그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야 되니까 얘는 자 어떤 방향으로 흘러야 돼? 시계 방향으로 계속 흐르네.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쟤는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야. 그럼 얘도 이쪽으로 나가게 되면 얘는 자속이 어떻게 되지? 바깥쪽 가면 감소하겠네, 그지? 가까이 오면 증가하고 감소하니까 감소하는 방향이니까 전류가 어떻게 나타나야 돼? 자속이 증가시켜줘야 되겠지. 자,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네. 얘들도 계속 시계 방향이야.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와서는 왜 이 문제를 냈을까?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 자체를 알아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단 말이야. 자, 이쪽 가면은 자기장이 어때? 감소되지. 자기장 감소하면 다 들어가는 방향이야? 계속 플러스 방향으로 흐른다고? 무식한데 이거는? 이쪽까지 갈 때. 왜냐면은 I를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왼쪽으로 나오는 거지. 근데 얘가 나오면은 네모아에 이렇게 나오잖아. 얘는 열로 내고 반대로 균형을 맞춰주면 열로 내고 열로 자기장 내보니까 이렇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나오니까 보내려 그래. 근데 자기장이 이렇게 되면은 전류가 자기장이 이렇게 되니까 전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무지 커버리는 특이점이 생겨가지고 우리 자기장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면 도선 바로 옆에서는 겁내 크단 말이야. 네. 이해해? 무슨 얘기인지? 도선 바로 옆에서는 굉장히 클 텐데 왜 이런 문제를 줬을까? 두께가 있는 거를 계산해도 시장 어렵게 내렸는데 어려운 게 생각이 안 나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얘네들 왜 이런 문제를 내? 미친놈들. 문제 있는 문제. 문제 있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 있는 놈이 만든 문제 이거 있는 정상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중학교 수준에서 어떻게 해? 자, 얘가 예를 들어서 이쪽까지 완전히 들어가기 전까지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나 보자. 갈수록 자기장이 점점점 증가하지. 네. 자기장이 증가하는 걸 어떻게 해? 싫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겨야 되겠지.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나오는 거를 싫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 그치? 그래서 자속이 증가하는 걸 막아줘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시계 방향이야. 그 다음에 나가는 것만 일단 생각해 볼게. 나가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얘는 나가는 거를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그럼 자기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지. 그래서 이렇게 흘러내. 이 사이에서도 아마 같은 방향으로 나타날 듯해. 저 그림상으로 본다면. 자, 그럼 기니디를 한번 살펴보자. 가와 같이 사각형의 도선이 직선 도선에 가까워질수록 사각형 도선을 통과하는 지면으로 들어가는 자속이 증가한다. 들어가는 방향에 자속이 증가하지. 가에서. 그치? 네. 맞아요? 자기장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을 싫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니까 자, 이렇게 나타내 준대. 기억은 맞아. 자, 니 가와 같이 사각형의 도선이 직선 도선 가까이 가까워질수록 사각형의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증가하겠지. 왜? 자기장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자기장이 급격히 증가해서 그래. 자, 나와 같이
나와 같이 사각형의 도선이 직선 도선 위를 통과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바뀌질 않네. 동일하게 계속 나타나게 돼. 자, 다에서 사각형의 도선이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계속해서 시계 방향이지? 시계 방향이며 사각형의 도선이 직선 도선에 가까워질 때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지. 그래서 얘는 x가 되겠네. 자, 긴 2가 맞습니까? 자, 31번 문제. 또 비슷한 유의 문제. 풀기 싫어. 자, 31번 다음 그림과 같이 자기장력이 다 수능형 문제라 굉장히 귀찮다. 자, 요즘 수능에 이런 문제 잘 안 나와. 유행이 지나간 문제. 한 10년 전 문제야 이거. 대부분. 10년 전 책이 10년 전에 편집했으니까. 요즘은 이런 문제가 안 나와. 요즘은 더 어렵게 나와. 이런 거는 이제 안 나와. 근데 되게 귀찮아. 이게 노가다야. 32번까지 빨리. 자, 천천히 할 건데 다음 그림과 같이 자기장 영역 나에 있는 XY 평면에서 정사각형의 금속고리 4개가 운동을 하고 있다. 자, 이때 A는 플러스 Y 방향으로, 자, B는 플러스 X 방향으로, C와 D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 자, 이때 자기장 영역 가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2B, 나에서는 B로 균이라며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모두 수직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금속 고리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자, 살펴보니까 지금 먼저 A는 자기장 속에서 빠져나가고 있지. 빠져나가면 자기장을 강화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A는 시계 방향이야. 일단 A 시계 방향. 자, B를 살펴보자. B는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 형성해야 되겠지?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이니까 얘는 반시계 방향이야. 자, C를 살펴봤더니 자속이 증가하고 있지? 감소하는 방향이니까 나오는 방향이지? 반시계 방향. 자, 그 다음에 D는 지금 자기장이 있는 쪽으로 들어가고 있지? 자, 얘는 자기장을 감소시키는 방향이니까 반시계 방향이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은 B, C, D. 시계 방향은 A.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 자, 32번. 얘는 또 무식이야. 자,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의 도선의 고리가 자기장의 수직한 면에 놓여 있다. 자, 이때 자기장 자속 밀도는 전 영역에 대해서 비록 균이라고 자기장 일정하다는 얘기지, 지면에 수직하게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져 있다. 이때 정사각형의 도선의 고리를 포함한 전 회로의 저항이 어리라고 이야기한다. 전체가 어리래. 자,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의 도선의 고리의 양 끝을 같은 힘으로 잡아당겨 직선이 돼서 면적이 감소하지. 면적이 감소하는데 자속은 일정하고 싶어. 그지? 자속 일정하고 싶으면 자기장을 어떻게 시켜줘야 돼? 증가시켜줘야 돼. B가 증가돼야 되니까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반시계 방향에 전류가 흐른다. 자, 이때 자, 직선처럼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T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검유계를 지난 전류의 세기를 구하세요라고 했어. 사각형 부분만 펴지는 거지. 정사각형 부분만 펴지는 거야. 그러면 유도 기전력은 이렇게 표현해 주네. 얘는 얘는 렌츠 법칙이야. B 곱하기 dt분의 da야. 이 값이 유도 기전력의 크기란 말이야. 따라서 마이너스 B 곱하기 t라는 시간 동안의 면적은 A에서 뭘로 바뀌지? 0으로 바뀌는 거지. 고리 면적이 쫙 펴지면 0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렇다면 얘는 뭐가 돼? 플러스 t분의 BA가 답이 되겠네. A라는 값이 안 주어져 있지? 각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니? A라고 했습니까? 자, 그렇다면 t분의
B 곱하기 스몰 a의 제곱이 되겠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자, 이게 유도기 전력의 크기다. 유도기 전력은 일정한 시간 동안에 자속의 변화를 뜻해 준대요. 우리 자기력 했지요? 로런츠 힘도 했죠? 제발 없어졌어. 로런츠 힘에서 우리 원운동 하는 거 해줬었니? 안 했어요. 그렇지 안 했어요. 진짜요? 안 했어요. 로런츠 힘. 자, 로런츠 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일부는 아는데 이 책에 개념이 일부만 나와 있어서 사실 이거 로런츠 힘이라고 하면 안 되는 힘이야. 로런츠 힘은 고등학교 과정까지 원래 안 배워. 자기력이라고 할게. 과학고 가시면은 그때 배우게 되는 거야. 빨리 누구 안경이야 돌려줘. 자, 자기력이라는 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비켜봐요. FBI L 사인 됐다. 자, 자기력인데 우리 지난번에 자 얘는 이렇게 배웠어. 자기장 속에서 운동하는 전하가 받는 힘이야. 전화가 그래서 자, 이것을 자기력이라고 한대. 지호야, 왜 나라 이름 표정하고 있어? 전화가 울리면서 왜 나라 이름 표정을 하고 있냐고. 전화 걱정돼? 네. 어? 전화 자, 전화가 얘는 울리면서 지금 F의 크기는 비켜봐. 나도 상 있어요. 비켜봐란 말이야. 아, 오케이? 나중에는 이거 벡터의 곱으로 벡터로 표시하는데 F라는 것은 QV 크로스 곱이라고 해. 벡터의 곱의 자, 특성이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식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보통 보는 것은 세타가 90도일 때야. 오케이? 세타가 90도여서 대개는 어때? F는 QVB 비켜봐까지만 쓸 수 있어. 대부분 그런 형태의 운동을 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 대전입자 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균일한 자기장 속에서 자, 대전입자의 운동. 대전 있죠? 대전하는 거 싫은데 들어가면 자, 그제라래 갖고 스카를 난장판 만들었니? 니네 혹시 그걸 엄청나게 세게 대전시켜서 땡겼더니 물이 막 삼지서방 튄 거야? 아니요 대전에 존나 멋있어요. 근데 자갖고 충분히 당겨줘 오지? 네 아니요. 근데 잘 이렇게 키워요.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갖고 자료를 만들어갖고 올리는 게 중요한 거지. 사진 다 찍었어요. 아니 사진 찍었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동영상으로 찍어야지. 찍어놨어요. 찍었어요. 응? 동영상도 찍었어요. 저렇게 키워요. 이거 키워? 얘가 이상한 걸 막 많이 가져와서 원장 그게- 쓰레기라 했어요. 그게 그 수도 갖고 하면 잘 안 보이고요. 비례관이라는 관이 있어. 비례관에서 물을 떨어뜨리면서 봐야지 비교적 관찰이 잘 되고. 깔때기로 했어요. 너무 굵잖아. 그래서 물 깔때기 위에다가 이렇게 깔때기 꼈어요. 있으니까 건조기 뭉치겠지. 같은 거 야, 이 바보들아, 물로 실험을 할 땐 바닥에 스펀지를 깔아놔야 된단 말이야. 깔아놨어요. 스펀지를 아니 한 명이 그거 비커 넣었어요. 그 튀잖아. 아니 비커나 이런 속에 스펀지를 갖다 넣어놔야 돼. 조인컵을 딱 넣어가지고 조인컵 조그만 컵 넣어가지고 물이 딱 일자로 나와 있어요. 여기 일자로 안 나갔지? 어떻게 했는지 안 봐도 비디오다. 그쵸? 난장판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물이 일자로 안 떨어졌어요. 그냥 떨어질 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네들 수도꼭지 있지. 수도꼭지를 막 조이면은 물이 처음에 콱 나오지. 근데 잘 따르다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수도꼭지의 물량을 줄이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 가늘게. 근데 이거보다 느리면 여기도 끊겨버려. 뚝뚝뚝.
그래서 끊기기 직전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갖다 대야지 실험이 잘 이루어진단 말이야. 저희는 색깔이 됐어요. 잘 어? 그래갖고 이거에 추가를 해갖고 조사해야 되는 게 전기 쌍극자 모먼트라는 걸 찾아야 돼. 아 너무 많이 들었어. 전국자 모먼트니까. 전기 쌍극자 모먼트라는 것. 그래서 물 분자 같은 경우에는 영구 쌍극자 모먼트를 갖고 있지. 네. 그래서 물의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쭉 보고서에다 같이 첨가해서 쓰면 좋아. 그 다음에 전기력, 자기력에 관한 것도 이제 전기력에 관한 내용도 써줘야 되고. 응?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순서에 맞게끔 써줘야 돼. 고등학교 선배가 이런 탐구 보고서 쓴 거 한번 보여줄까? 저 썼어요. 다 써서 냈어? 얘 10시간 저 7시간. 냈어 벌써? 네. 하루만 답변했어요. 진짜. 보고서 써요까지. 그 정도 갖고 안 될 걸. 월요일날 마감이어가지고. 전국 대회에서 상 받은 사람들이 쓰는 보고서가 있거든. 양식은 똑같을 거예요. 양식이 아니고 보고서 내용을 이런 식으로 채워야 된다는 걸 배워야 되니까. 논문처럼 썼는데 11쪽인가 썼는데 되게 잘 썼거든. 보여주세요. 자, 이쪽에 저희 최대 10쪽이어서 7쪽 지금 저희 아홉 장 아닌데. 열심히 했는데 집어서 끝나. 당연한 거 같은데. 하고 와서 학원서 돈 나고. 집에서 자, 왜 혼나? 집에서 혼났어. 왜? 이렇게 늦게까지 그냥 빨리빨리 못하면 근데 내 장난쳤으니까 그렇지. 안 혼났네. 자, 이쪽에 균일한 자기장 B가 있어. B가 있어. 아무튼 찍혔어, 니네. 선생님들 CCTV에 찍히긴 회의하는 시간에 니네 원장님 니네 그 사진 찍어갖고 프린트하고 보여주셨다며. 아니 근데 그다 6일 사진들이 6일 사진들 전 거기 없었습니다. 너희들 뭘 했길래 그래? 저도 거기 없었어요. 수나 나트륨 여기 이거 조야, 욕먹을 짓들 했어. 욕먹을 짓들. 수리나카. 자, 이쪽에 플러스 전압 이 새끼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데 씨. 너무 오버를 보고 진짜. 오버 좋아하네. 자, Q가 있고 질량이 M이나 I가 있어. 얘가 자기장 속에 V라는 속도로 입사했어. 오케이? 자기장 속에 V라는 속도로 입사했대. 그럼 얘는 지금 어떤 힘을 받을까? 자기장 들어가지 플러스 전환 전류 방향과 같이 손바닥 방향의 힘을 받잖아. 그래서 얘는 힘을 어디로 받아? 이 방향으로 받게 되는 거야. 이때 이 힘은 크기가 QVB라고 해. 자, 물체가 이렇게 자, 진행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할까? 앞으로 가려는데 옆에서 당기니까 무슨 운동을 해? 자, 얘는 이러한 원운 궤도를 그리는 원운동을 하게 돼. 그래서 얘는 등속 원운동을 한다라고 해. 이때 등속 원운동을 할 때 얘 반지름 값을 알아낼 수가 있어. 자,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한번 보자.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은 뭐라고요? QVB라는 힘을 받게 된대요. F는 뭐라고 했지? MA라고 해요. MA라고 하는데 이렇게 원운동하는 물체는 구심 가속도라는 걸 갖게 돼요. 구심 가속도는 A가 어떻게 쓰여지는 값이냐면 이 경우 얼분의 V제곱이라고 쓰면 충분할 것 같아. 반지름 곱하기 속력의 제곱이 구심 가속도야. 자, 그렇다면 얘는 뭐가 되지? 얼분의 MV제곱이 돼버렸대요. 그럼 VV 하나씩 지워지니까 원 궤도의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원궤도의 반지름을 살펴보는데 R이라는 값은 그럼 얼마가 돼? QB분의 MV라는 값을 갖게 돼요. 오케이? 이게 원궤도의 반지름이야. 이해해요? 이게 원궤도의 반지름이야. 자, 그 다음에 주기를 알 수 있어요. 쟤는 저기선 비록 반바퀴지만 이쪽 반쪽에도 자기장이 있다.
라고 가정한다면 얘는 주기가 한 바퀴 도는데 자 t라는 주기는 v라는 속도로 한 바퀴 돌면 2파이 얼만큼을 회전하게 된 거야. 원주고 속력으로 나누면 주기가 구해지지. 자 그렇다면 여기에 얼 대신 넣어주면 얘는 뭐가 되지? q(b)분의 2파이 m이 됐대요. 이게 주기가 된다. 이해해요? 이거를 이용한 장치가 대표적인 게 사이클로트론이야. 사이클로트론은 입자 가속기라고 불리우는 장치야. 요즘은 이거 안 써. 안 쓰는데 원리가 뭐해서? 너무 작아서. 그리고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래. 자, 사이클로트론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그거 아니에요? 유럽 땅바닥에 있는 거. 지금 현재는 이 사이클로트론을 안 쓰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싱크로트론이라는 걸 쓰게 돼요. 싱크로트론의 모형은 영화에서 본 적이 있어. 너희들도. 아이언맨 2에 보면 아이언맨이 처음에 사용했던 금속이 뭐였니? 여기다 넣어놓는 게 팔라듐이었지. 팔라듐인데 팔라듐이 인체 독성을 갖는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아크 원자료의 재료를 쓰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 그치? 그 물질을 만들어낼 때 그 실험 자기 주택 집 2층에서 뭐 파이프로 둥글게 연결해놓고 뭘 했단 말이야. 그 모형으로 된 게 실제 싱크로트론 모형이 그런 식으로 생겼어.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 새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모형을 그냥 차용해서 쓴 거야. 고증이 좀 됐네요. 어? 고증이 좀 됐네요. 고증까지는 아니고 그냥 모형만 그걸 썼다 할 뿐이야. 니네 그거 혹시 알아? 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스파이더맨의 옥토퍼스 교수편에 나온 거 핵융합로 둥둥둥 띄워놓고 있지. 약간 고증을 시켰어. 다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그렇게 정지해 있지 않고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한번 다른 방법을 해줄게. 자기병이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자, 사이클로트론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 반쪽짜리 구리로 만든 이런 원판을 갖다 놔. 자, 이 공간은 자기장이 들어가게 강한 자기장을 걸어줬대요. 이 장치가 그렇게 안 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또 마주보게. 또 똑같은 장치를 쌍둥이처럼 갖다 놔요. 그래서 이 장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무슨 모양처럼 생겼지? D 두 개가 있지. 디즈. 또는 DD라고 불러요. 이 장치 이름이 DD야. 디즈라고 하거나 DD라고 해.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게. 자, 여기에는 전기 극판이 있어. 전기 극판이 있는데 여기에 교류를 걸어놔요. 교류는 진동수가 이 녀석의 절반만큼 갖게끔 걸어놓습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이쪽에 플러스가 오고 마이너스가 있는 상태라고 하자. 여기에 전하를 하나 갖다 놔. 플러스 전하를 갖다 놓으면 이 전하는 힘을 받지. 그래서 이곳에 올 때까지 가속도 운동을 해. 그럼 입사하면 이때 입사된 속도를 갖고 속도 변화 없이 이렇게 운동 방향만 바꿔주는 거야. 원운동에. 다시 여기에 도달할 때쯤 되면 얘가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어. 이걸 조절을 해놓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오면서 또 다시 가속이 되겠지. 그럼 이쪽의 속력보다 이쪽의 속력이 더 빠르겠네. 속력이 빠르면 반지름이 어떻게 돼? 더 커져.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 또 튕겨 나올 때 이쪽에서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어. 그러면 다시 가속이 돼. 이 빈 틈에서 가속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다시 어떻게 되니? 원운동하지? 자, 그래서 얘가 계속해서 여기에서 원하는 속도가 될 때까지 계속 도는 거야. 점점 빨라지지. 근데 이 정도 빠르기 갖고, 이 정도 크기에서 나오는 빠르기 갖고는 요즘 핵물리 실험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선형가속기라는 걸 주로 써. 싱크로트론이 그 얘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장치가 사이클로트론이라는 장치다. 여기에도 수열하고 비슷하게 규칙성을 갖게 나타나. 여기서 규칙성 갖게 나타나서 얘가 몇 번 돈 다음에 튕겨 나오는지도 반지름이 주어지면 알 수가 있어. 그때 속력까지 예측해서 계산할 수 있어. 그게 옛날에 대학 입시 문제로 많이 쓰였는데, 수능 말고 학교별 고사로 많이 쓰였는데 요즘은 많이 안 나와. 자, 그래서 이게 사이클로트론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걸 살펴보도록 하자. 균일한 자기장에 비스듬하게 입사하는 대전입자의 운동을 한번 보자. 햇소리 하지 말고. 자, 이번에는 한번 선 CERN이라고 한 연구소가 있어. 유럽 강의입자 연구소거든. 거기 한번 팜프렛을 한번 봐봐. 거기 팜프렛 보면은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입자 가속기가 있어. 한번 가서 찾아가 봐봐. CERN. 이거 처음 만들자고 주장한 분이 선생님 기억에는 이거 이거 처음 하자고 한 분이 누구더라? 누굴 거야? 그 드브로이일 거야. 드브로이라는 분이 국제적인 연합을 해서 큰 연구소 같은 걸 세우자라고 주장했었는데 선생님 기억에 드브로이가 아마 이 선을 처음에 만들자고 주창했던 걸로 기억해. 자, 그러면 그분이 선생님 드브로이가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나 그럴 거야. 자, 그러면 자기장에 비스듬하게 입사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조야, 시계 자꾸 보면 시간 더 안 간다. 자, 자기장에 비스듬하게 입사하는 전하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 자, 이쪽에 자기장이 균일하게 나타나요. 이때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를 이 방향으로 V0로 쏜대요. 그럼 이 방향에 대해서 각도 세타로 쐈다라고 할까? 오케이? 그럼 속도를 두 성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지? 이 성분이 얼마가 돼? V0 코사인 세타. 이 성분은 얼마가 되지? V0 사인 세타가 돼버린단 말이야. 이해해요? 자, 이때 이 속력은 자기장 B와 나란한 방향이지. 힘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사인 90도가 되니까. 사인 0도가 되니까. 얘가 사인 90도가 되는 아이지. 그래서 얘는 힘을 받아, 얘는. 그래서 어떻게 돼? 자, 보자. 자기장은 가지. 제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들어가는 방향에 힘을 받아. 이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에 힘 받아. 매 순간 들어가는 힘을 받는단 말이야. 무슨 운동하지? 얘는 여기를 한 면으로 잘랐을 때 여기에서 원 운동을 해야 하는 거야. 이해해? 자, 이 녀석의 원 운동의 반지름을 한번 보자. 자, 반지름을 살펴보면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이 QVB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지. 맞아요? 자, 이 값은 얼분의 mv제곱인데 돌고 있는 속력이 v 사인 세타로 돌고 있는 거야. 이해해요? 네. 자, 그렇다면 v 사인 세타 하나씩 지워져 버리지. 따라서 반지름 얼이라는 값은 얼마가 되죠? QB. 자, QB분의 mv 사인 세타라는 값이 반지름이야. 자, 요번에는 주기도 구해보자. 자, 주기는 V가 아니고 V 사인 세타분의
얼마가 돼? 2파이 R이 돼버렸어. 그랬더니 얘는 얼마가 되지? QB분의 2파이 M이야. 주기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말이야. 얘가 여기서 원운동하면 끝나는데 X방향으로 무슨 운동해?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운동 모양이 어떻게 그려질까? 원 궤도를 이런 식으로 그리면서 앞쪽으로 진행하는 이런 운동을 하게 돼. 자, 이런 운동을 뭐라고 해? 이거 위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 운동이야. 그래서 이거 나선 운동이라고 해. 자, 이때 나선 운동의 피치와 피치 사이의 간격을 보자. 이걸 피치 간격이라고 하거든. 자, 피치의 간격은 x라고 할 때 x는 v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t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qb분의 2파이 mv 코사인 세타가 됐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요거를 응용한 장치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자기병이라는 걸 알아볼게. 자기병. 자, 이쪽에 코일을 원형으로 엄청나게 많이 감아놔. 무지 많이 감아놓은 거야. 자, 모두 다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온다. 거꾸로 할까? 자, 이 방향으로 가요. 이렇게 하면 구분되지 않아? 어? 아, 지랄. 자, 얘는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 이해해? 그럼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지? 자기장이 여기서 이렇게 생기겠지.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겠지. 그래, 안 그래? 자, 여기에 인접한 곳에 똑같이 설치해. 그럼 이렇게 같은 방향? 자, 똑같이 설치하고 전류도 똑같이 흐르게 해. 그럼 얘도 어떻게? 자기장이 이렇게 나타나겠지. 자, 여기에 자, 얘네들을 다른 곡선 형태까지 합성된 녀석으로 그려보도록 할게. 오, 물결이다. 신기해. 그럴 수 있어. 신기하겠네. 간단하게 할 때. 난 신기하지. 쌤은 그린 게 완벽하다 진짜.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 저 각도 틀리고. 대칭이 아니잖아. 콜라 같아. 이제는 야, 저거든 자, 나보다 잘.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라고 할게. 자, 여기에 플러스 전하가 있다라고 해. 플러스 전하가. 지금 이 플러스 전하를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쏴줬어. 그럼 자기장은 지금 어느 방향 가고 있지? 이 방향 가고 있지. 접선 방향에 자기장이 형성되어졌을 거야. 그래, 안 그래? 접선 방향에 자기장이 생겼어. 자, 그렇다면 자기장 가지? 들어가지? 얘는 어디로 받아? 힘을 아래로 받겠지. 얘가 받는 힘의 방향이 이 방향이야. 자, 이때 요 성분의 힘은 얘를 무슨 운동 시켜주지? 회전 운동을 시켜주는 구심력의 역할을 해.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의 속도는 이쪽 방향의 힘은 얘를 무슨 운동 시켜줘? 가속도 운동을 시켜주는 거야. 그럼 회전하면서. 자, 회전하면서 빨라진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쪽에 왔다라고 해보자. 이쪽에 왔어. 자기장은 어떤 방향을 향하지? 접선 방향, 이 방향을 향하지. 맞아?
그럼 자기장은 지금 어떻게? 저 방향이야. 들어가지 여기서도. 얘도 여기서도 회전하니까 들어가는 방향을 갖게 돼. 그럼 힘은 어디로 받아? 수직하게 받겠지. 그러면 힘 방향이 어떤 방향? 이 방향이 되는 거야. 이 방향의 힘은 얘를 이쪽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있어서 원운동을 시키고 뒷방향의 힘이 있어서 X방향으로 이동한 속도를 감소시켜줘. 그럼 이게 공간이 좀 더 넓게 그렸다라고 하면 이 입자는 어떤 운동을 하지? 여기에서 와서 여기를 지날 땐 빠르게 지나고 이쪽에 와서 멈췄다가 다시 거꾸로 갔다가 다시 오는 운동을 여기서 되풀이하게 돼.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대전된 입자가 이 안에 어떻게 돼? 갇혀버리는 거야. 와, 그래서 자기 병이라고 해. 전 실험할 수 있어요. 핵융합로를 이걸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 우리 지난번에 토카막이라는 거 얘기했었지. 솔레노이드를 두 개를 붙여서 토로이드 만들어서 거기에서 핵융합로를 썼거든. 근데 그 핵융합로를 쓰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더 간편하게 만들자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핵융합로를 설계하기도 해. 아직까지 이건 실용되진 않았어. 이론적이야. 이거에 의해서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 이런 현상이야. 지구가 있어. 자, 지구의 북극 쪽에는 누가 있지? 자석에 N극. S극이 있지. 이쪽에 N극이 있단 말이야. 네. 그러면 여기에서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아주 거대한 뭐가 형성되죠? 자기력선이 형성되지는 거야. 그 중에 일부 아이를 살펴볼게. 여기는 자기장 약하고 여기는 자기장 강하잖아. 이때 태양에서 대전 입자가 날라오는 거야. 자, 이쪽으로 날라오게 되면 자기장에 의해서 대전 입자가 힘을 받게 돼. 힘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자기장 세지니까 반지름이 점점점 작아져. 자기장이 증가하면 반지름 작아지지. 작아졌다가 다시 어떻게? 이 원리에 의해서 다시 거꾸로 와. 이거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대. 일초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나 봐. 그랬다 다시 되돌아와. 그래서 대전된 입자를 여기에 가둬놓게 돼. 이거를 뭐라고 불러? 반앨런대라고 해. 그래서 여기에서 외부에서 오는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유해한 전하를 띤 입자들을 여기에 가둬놓는 거야. 이 가둬놨던 입자들이 경우에 따라서 대기권으로 뚫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지. 그게 공기 입자들과 충돌을 시켜. 주로 어디서 많이 뚫고 오냐면 이 극지방에서 많이 뚫고 들어와. 그게 오로라야. 응? 그게 오로라야. 오로라가 이 입자들이 산소 분자하고 충돌하느냐 아니면 질소 분자하고 충돌하느냐에 따라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 그래서 오로라 색깔이 크게 두 가지야. 한번 찾아봐. 보라색, 초록색. 맞아. 보라색이 어딨어? 초록색이랑 하얀색. 초록색, 주황색. 초록색, 붉은색. 초록색 맞죠? 초록색과 분홍색. 두 가지 오로라가 나타나는데 분홍색은 거의 안 보여.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거의 다 분홍색이 산소죠. 녹색으로 보이게 돼. 그래서 찾아봐 한번. 분홍색이 산소. 그래서 초록색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오로라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현상 때문에 생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로렌츠 힘이 여기까지 있었고요. 자, 자체 유도 우리 했나요? 자체 유도 했니? 인덕턴스? 할 게 더럽게 많네. 이제 수업해도 돼요? 잠깐 딴 것만 합시다. 5분 동안 딴 거 하다 가자. 회자. 이제 5분 동안 나가기가 좀 그래, 내용이. 아무튼 저 근데 진짜 스터디 카페 아니 진짜 어렵게 쓴다. 제3자 입장에서 조금 그렇게 근데 생겼어요. 오늘 많이 까고 근데 마지막에 맞췄는데 그걸 새로 들어가서